뭐지? 잠깐만, 내 눈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모컬.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바서영입니다. 네, 오늘 또 와주셨네요. 오늘 처음인데요. 구독을 요 차봤어영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구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오닉 5 생방송을 편집해서 올릴까 했는데 편집해서 올리려니까 더 일이 많아. 그래서 빨리 그냥 빠르게 핵심만 짝짝짝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온라인에서 공개된 영상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이게 뭐 같냐면 그 액체 금속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약간, 그래서 자성 딱 띄우면 이게 쫙 올라오는 그거. 컴퓨터 네. 그 메인보드판 있잖아요. 네네. 그 위에 같아요. 그 디자이너의 의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의도한 바대로 잘 이미지를 떠올리신 것 같아요. 좀 첨단 느낌. 여러 사람들이 지금 나는 자연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오닉이야, 나는 뭐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오닉이야, 나는 댄서기 때문에 아이오닉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토마스 쉬미에라 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BMW에서 오셨잖아. 네. 파헤드 압둘 라만 님도 BMW에서 오셨죠?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네. 자동차의 공간이 우리 집 같은 그런 약간 편안한 느낌. 꾸미기도 약간 집처럼 꾸미셨네. 그렇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 현대차가 계속 그런 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실내를 라운지 형태로, 집 같은 형태로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공간을 만들겠다. 차가 아니라 집이다. 근데 가운데 왜 튀어나왔어 여기? 이렇게 오. 슬라이딩이 된다. 오. 집에서 의자를 이렇게 당기고 밀고 할 수 있듯이 차 안에서도 그런 거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얘기겠네요.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이오닉 5는 휠베이스가 길고 운전 공간이 슬림하고, 운전 공간 슬림한 게 좋은 건가? 아무튼 그런 얘기 있고요. 유니버설 아일랜드가 있다. 가운데 이게 앞뒤로 움직인다. 이런 네. 얘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인테리어 이제 보이는데요. 네네. 마음에 듭니까? 일단 디스플레이는 좀 새롭네요. 네, 베젤이 너무 두꺼워서 베젤이 먼저 눈에 띄는 느낌이 너무 좀 눈에 있어요. 팍 이렇게 네. 이미지를 너무 강하게 주고 있네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네모네모한 자동차, 네모를 이 차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으로 잡고 있고, 그리고 픽셀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모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슬라이딩 굉장히 신선한데? 이게 그러게요. 많이 움직이는 게 되게 신선하네요. 저도요. 이게 뒤로 움직여서 좋은 점은 뭡니까? 앞에 공간이 여유로워지고 수납할 부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뭐 운전석, 조수석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일도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그렇죠.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오른쪽에 너무 딱 붙여서 됐어. 네. 그러면 조수석으로 타야 되고 뭐 이런 경우. 그리고 여기 가방 같은 거 아래쪽에다 놓겠다. 큰 가방. 어쨌든 바닥이 평평한 게 좋네요. 집 같고 방 같고. 그렇죠. 네. 차는 사실 방 같은 적이 없는데 이건 진짜 방 같은 느낌이네. 맞아요. 이게 다 이 GMP 덕분이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2열의 동승자가 유니버설 아일랜드에 무선 충전기 트레이가 있다. 이걸 사용할 수 있다. 센터 콘솔 안에 있는데 그걸 2열에서도 쓸 수 있다. 그런 거고요.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길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앞좌석과 가까워져서 교감이 가능한 주행 경험을 제공한대. 와닿지는 않아요. 약간 조금 와닿나요? 난해하네요. 무슨 교감? 사실은 솔직한 마음은 트렁크 공간을 넓히는 거죠. 그러겠죠. 네, 그렇게 하면 너무 지나치게 프랙티컬한 느낌이랄까? 그래서 좀 더 감성적인 감성적인 접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에 아이오닉은 그런 쪽으로 포커싱을 많이 맞춘 것 같아요. 맞아요. 뭐 트렁크가 500 몇십 리터입니다, 이런 얘기 안 하고, 뭐 몇 마력입니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이 라이프 쪽에다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면서 좋은 느낌이 들 거야,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트도 아마 친환경 소재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약간 내가 좀 친환경 차를 타고 있다라는 느낌, 그걸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말씀해 주셨어요. 헤드업 네,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사실 어느 차나 다 그렇죠. 옵션이면 있다. 이 차는 네. 특별합니다. 뭐죠? 왜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네네. 하나는 그냥 헤드업 디스플레이, 네. 또 하나는 AR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오 와우. 여기 뭐라고 써있죠? Augmented Reality. 그렇죠. 모드가 있습니다. 네. 잉글리시 좀 하시네. 어규먼티드 리얼리티 모드가 있어서 네네. 이 AR 모드를 사용하면 그러면 증강현실로. 구체적으로 증강현실인가? 라고 확신을 갖게끔 만들어주진 않았어요. 네네. 근데 이 영상을 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와. 방향을 이쪽으로 꺾어라. 이게 초보 운전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뭐 유용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AR HUD라고 하면 그동안 이제 뭐 폭스바겐이나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에도 AR HUD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떤 식이냐면 도로가 꺾인 것에 맞춰서, 도로가 옆으로 지나가면 네.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화살표도 가요. 내 눈을 보고서 여기다 비춰줘야지 얘가
인식을 하겠네. 그렇게 이런 생각하고 느낌으로. 네,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얘는 봤을 때 그런 네. 정도는 아니고 그냥 그러게요. 앞유리 그냥 네. 비춰주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현대차가 이렇게 기능을 구현하는 거, 특정 기능을 구현했냐 안 했냐에 되게 네.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잘했냐 못했냐에는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아. 넣었다. 우리도 있잖아. 우리도 똑같이 있어. S클래스급이네. 어휴 뭐 S클래스급이야.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ARHUD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앞차가 있으면 네. 앞차에 꽁무니에 딱 여기다라고 짚어주는 거. 약간 게임 같네요. 약간 그런 면이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정말 잘 되는지 요거를 보기 전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어쨌든 ARHUD를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었구나. 이런 정도는 네, 높이 살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자율주행 기술에 자동 차선 변경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는 자동 차선 변경 기능이 FSD라고 하는 옵션을 그쵸. 별도로 넣어야지 있거든요. 아이오닉 5는 그게 자동 차선 변경까지 된다. HDA2거든요. GV80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보면 그 HDA2가 자동으로 차선을 바꿔줘요. 깜빡이 켜면. 근데 깜빡이를 켜야 바꿔주잖아요. 그렇죠. 그쵸. 자기가 스스로 내비게이션에 맞춰서 오토매틱은 아니고 테슬라처럼 그건 아니고 깜빡이를 켜면 그쪽으로 꺾어주는 기능까지는 있다. 그렇죠. 아하. 그리고 Deceleration in Curves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커브를 틀 때 알아서 속도를 줄여줍니다. 오. 그냥 HDA, 기존 HDA는 커브라도 속도를 그대로 가니까 무서웠어요. 네네. 너무 빨리 들어가는 거 아닌가. 속도를 알아서 줄여서 충분히 자기가 돌 정도의 속도를 만들어서 돈다 하는 거고요. 액시던 프리벤션 기능 같은 경우는 네, 당연히 뭐 긴급 제동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 지원한다는 거고 자율 주차 기능이 있습니다. 대각선, 평행 주차 모두 지원을 한다고 돼 있네요. 아 이거 되게 인상적이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 드디어 나왔습니다. 와 디지털 사이드 미러. 와 국산 양산차에 양산차 그죠? 처음으로. 이야. The Camera Monitor System, or CMS, Camera is a digital Monitor. side mirror that we are introducing for the 왜 first 다르게 했지?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이 조금 더 기술적으로 자기네들이 접근한 그런 이름인 것 같고 결국에 이게 디지털 사이드 미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 그러게요. 보니까 좀 더 직관적으로. 좀 더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땐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더 와닿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있고요.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 현대차가 최초로 적용한 거 이렇게 이야. 보인다고 해요. 오 안에 이거 아니죠? 안에 있는 거. 안쪽에 있는 건데 마치 자그만한 태블릿을 하나 올려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쵸 태블릿 네. 같네. 좀 귀엽게 보이기도 해요. 약간 귀염귀염하네요. 위치가 독특하게 달려있네요. 일단 아우디도 위치가 썩 좋진 않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도요타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거든요. 현대차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건 이해해. 그래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새롭네요. 여기 요 위치보다는 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진 붙여놓는 그런 그 맞아요. 자석판. 냉장고 자석들 냉장고판 좀 같은 거. 네, 붙여놓는. 네, 그거 그 판 위치에 그냥 모니터를 달아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근데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잡았을 때 저는 항상 제 주먹의 앞부분이 가려져서 주먹이 좀 큰가? 주먹이 어떻게 가리지? 좀 아무튼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그 언저리, 요 언저리 있어야지. 얘는 요 언저리라서 하긴 여기는 좀 그렇죠. 약간 숄더 체크하듯이 이렇게 돌려야 돼요. 그러면 좀 그렇죠. 좀 네. 그렇다. model. 좀 멀어서 좀 It 걱정이다. assists 근데 가시성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게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돼서 아무래도 선명도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OLED여야 밤에도 좀 이렇게 뿌연 회색이 아니라 그렇죠. 완전 네. 검정이 되니까 야간에 아마 야간 운전에 유리할 것 같아요. 야간 운전에선 충분히 어두워질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네. 자 그렇습니다. driver 그리고 최적의 시야각뿐 아니라 사각지대가 완전히 제거됩니다. 완전 제거. 이상엽 전무님이 나와서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언제나 저 이 패션 스타일이 아주 돋보적이세요. 패셔너블하세요. 현대차 DNA의 정취를 느낄 수가 있다. 요거랑 요거는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차가 나왔죠. 네, 실제로는 느낌이 많이 다르긴 하죠. 포니가 좀 더 각진 조랑말 느낌? 약간 옌 뚱뚱한 조랑말 느낌. 여기에 뭐 페르메트릭 픽셀 뭐 이러면서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네요. 이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오. 단 하나의 픽셀도 함부로 쓰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앞으로 현대차의 디자인은 픽셀이다. 음. 이렇게 현대차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실제로 앞으로 나오는 양산차들의 대부분에 픽셀 디자인이 적용이 됩니다. 휠베이스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길긴 한 것 같아요. 3m. 와, 네. 3m면 엄청 긴 거죠. 펠리세이드보다 길다. 펠리세이드보다 길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자유가 맞아요. 공간의 생긴다. 자유. 디자이너한테는 디자인의 자유 이런 것들이 생긴 거겠죠. 리클라이너 야. 시트는 완전히 젖힐 수 있습니다. 완전히 젖힐 수 없는 차도 있나? 거의 180도까지 내려가는 수준으로 내려올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게 왜냐면 각도가 지금 여기서 찍었잖아요. 그러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편안하게 누울 수 있을 것이다. 음, 자, 여기 보면요. 송풍구가 B필러에 있는 차가 네. 사실 우리나라에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B필러에 송풍구 있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요 밑에 보통 있잖아요. 요 밑에 있으면 아래쪽에 짐 있으면 짐이 가려지고 그리고 일단 맞네요. 찬바람이 나와도 바지나 뭐 이런 거 따뜻하게 입었는데 거기를 따뜻하게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서 그렇네요. 사실 얼굴이나 이런 부분이 맞아요. 따뜻해지는 게 먼저 시원해져야. 네, 그리고 바닥은 어차피 히터가 나와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내 인테리어 뭐 괜찮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현대차의 기존 내연기관차 실내에 그 감성은 그대로 이어져는 왔는데 네. 근데 뭔가 플러스 알파로 다른 것들을 많이 넣어놓은 것 같아요. 일단은 스티어링 휠이 저는 계속 눈에 띄는데 네, 어떻게 눈에 띄어요? 엠블럼이 없습니다. 아, 현대 엠블럼이 없구나. 네, 최초인 것 같아요. 현대차 중에서. 포니에도 있었는데 이렇게 디자인에 대해서도 얘기가 끝났고요. 지금 이거는 eGMP에 대한 얘기네요. 근데 eGMP는 뭐예요? 이 GMP는 새롭게 아이오닉 브랜드에 맞게 만들어진 새로운 플랫폼이죠. 아, 새로운 플랫폼, 전기차 플랫폼이군요. 그렇죠. 전기차들이 다 기본적으로 비슷하잖아요. 배터리 길게 하면 긴 차 되고 짧게 하면 짧은 차 되고 이게 굉장히 쉬운 거지. 옛날 같으면은 그것 때문에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뭐 쉽게 네. 할 수 있으니까 전기차로 전환하는 건 자동차 메이커한테도 굉장히 유리한 그런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맞- 자, 그래서 eGMP라는 걸 만들어 놓고 다양하게 쓰겠다라는 얘기고요. eGMP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네. 앞부분은 약간 현대차 3세대 네. 플랫폼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옛날부터 오해하시는 거 있는데 여기 범퍼 빔이 그냥 허당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허당 아니에요.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놨잖아요. 네네. 되게 중요한 부품이에요. 더 이상 그 얘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현대차가 스몰오버랩에 대해서 이제 이 3세대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네. 이 범퍼 빔과 크래시 패드와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범퍼 스테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찌그러지면서 충격을 흡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스몰오버랩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그 얘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나올 아이오닉 6, 7에도 이 GMP 플랫폼이 기반이 되겠죠? 네, 그렇죠. 네, 당연히 eGMP는 뭐 현대차뿐 아니라 네. 뭐 기아차 CV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제네시스 JW에 들어가는 거 네네. 이런 것들이 다 다 공유가 되는. 네, 아. 그렇습니다.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두루두루 쓸 수 있죠. 그러게요. 아이 참. 그래서 초고장도 구조를 이용해서 지금 배터리를 아주 강하게 보호하고 그리고 승객실도 그렇게 강해진다. 근데 걱정되는 건 배터리를 누군가 들이받았을 때 배터리를 교체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배터리가 한 2천만 원쯤 합니다. 네? 부품 가격이 부품 가격이 한 2천만 원 정도 해서 웬만한 저기 한 대 맞으면 그냥 전손이야. 전기차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eGMP를 사용하면 네. 400V 충전, 800V 맞아요. 충전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충전 속도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향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18분 정도 충전을 하면 음, 배터리 용량이 한 80%가 다 채워지는. 괜찮네요. 괜찮죠? 괜찮네요. 그리고 5분을 충전하면 뭐 유럽 기준으로 네. 100km 정도 가는. 휘발유 주유할 때도 5분 정도는 걸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휘발유 주유하는 시간만으로 100km 갈 수 있다는 거니까 괜찮은데? 그거는 매력적이네요. 괜찮은데? 아, 여기 보이는 거 요거 뭐냐? 네. 요거 잘 보면 전기가 어느 정도 충전됐는지를 이거 보여줘요. 신박한 것 같아요. 신박하죠? 네. 아, 테일램프에서는 조금 실망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테일램프가 이게 저는 당연히 요 전체가 다 켜질 줄 알았어요. 앞면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의외로 아래쪽에 불이 들어오네요. 불이 들어오는 건가? 그러네요. 일직선으로. 그런 게 있고요. 여기 램프를 보면 램프가 여기까지 있고요. 깜빡이랑 그리고 여기는 후진등이 여기 들어오는 것 같네요. 브레이크 등도 아마 여기 안에 들어가든지 그럴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식으로 될 텐데 시퀀설로 들어올라나 깜빡이는? 지금 램프 디자인을 보니까 되게 특이하게 여기도 램프고 그 요 앞에도. 안에도 램프고 어디까지 램프지? 여기가 램프라는 거는 나머지도 램프일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 다 램프인가? 드네요. 그 웰컴등이라고 해가지고 네. 시동 딱 걸면은 네. 촤악 불 들어오잖아요. 쫙 이렇게? 그때 이제 한번 샥 들어오는 게 아닐까요? 그런가요? 파노라마처럼? 오, 이것도 수수께끼를 남겨놓고 또 가시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근데 어쨌든 램프가 생각보다 많은 곳에 들어온다. 네. 이런 걸 알 수가 있네요. 네, 여기 뒷부분에서 또 우리가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네.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 아주 세심한 배려가 하나 있습니다. 네. 덮개가 있잖아요. 이 덮개가 리어 윙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걸 윙으로 봐야 되는가 그냥 덮개로 봐야 되는가 아니 스포일러? 했는데 음. 스포일러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윙, 스포일러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 아래쪽에 구멍이 있어서 여기로 바람이 들어와요. 아. 공기가 들어오고 얘는 날개 역할을 하게끔 이렇게 오. 덮개가 아니라 날개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죠. 공력 성능이 아무래도 훨씬 더 그렇죠. 좋아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고요. 그리고 이 차는 하나가 없는 게 있습니다.
여기 와이퍼가 없죠. 그렇네요. 네, 해치백인데 와이퍼 없는 차는 흔치 않아요. 근데 해치백인데 와이퍼가 없게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죠. 와이퍼 숨겨놓은 거 아닐까요? 와이퍼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위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물기를 다 이렇게 흘려 내려보내게끔 네.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는 거고, 이 뒤쪽 트렁크 리드가 일반적인 해치백보다 더 길어서 네. 와류가 더 뒤에서 생기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공기 흐름을 빠르게 하니까 물이 여기 붙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거는 사실 이 차가 처음은 아니고 제규어 아이페이스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그래서 뒤쪽에 유리 와이퍼를 없애는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놨어요. 네. 굉장히 세련된 최신 디자인이라고 할 수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겉보긴 굉장히 클래식하지만 곳곳을 보면 숨겨진 첨단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앞부분 요 에어 셔터도 요것도 그냥 넘어갈 수 없네요. 요 그러니까요. 부분이 전기차도 공기는 필요해요. 전기차도 공기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 맞아요. 방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에어컨을 작동시키거나 뭐 히터를 작동시키거나 할 때도 공기는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공기 구멍이 필요하고, 열을 올릴 때는 그게 또 필요 없거든요. 공력 성능을 높일 때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게 닫혔다가 열렸다가 열렸다가. 하는 그런 오. 셔터를 여기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변신 로봇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맞아요. 하는 네. 그런 부분이 있네요. 충전기 네. 덮개도 되게 예쁘네요. 차하고 일체화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대신에 이 파츠가 정확하게, 정말 단차가 요만큼도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로봇 같기도 하고 변신할 것 같아. 움치키. 손잡이가 네네. 지금 이게 그냥 매끈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언락을 하면 전동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펼쳐진다고 해요. 네. 움치키. 슬라이딩. 이야. 뒷좌석이 슬라이딩 된다. 이야. 뒤로 기울어진다. 이런 거 좋네요. 센터 콘솔 움직인다. 좀 처음에 이 사진을 본 지 꽤 됐잖아요. 네. 보고서 여기에 무선 충전 패드야?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에이 무선 충전 패드 여기다 놓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고 아니라고 생각했어. 여기 있었네요. 진짜였어. 진짜 여기 운전하다가 이렇게. 그게 좀 멀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독특합니다. 독특한 위치에 무선 충전 패드가 있다. 그리고 가운데 센터 콘솔은 수동으로 앞뒤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완벽한 느낌보다는 네. 약간 실용적인 느낌이에요. 뭔가 럭셔리 이런 건 아니고 실용적으로 나쁘지 않다. 이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테슬라는 여기다 디스플레이를 큰 걸 넣어주니까 뭔가 되게 임팩트가 느껴졌는데 강하죠, 네. 예, 조금 섭섭하네요.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넣어주시지. 너무 따라한다는. 따라 평을 하셔야지 받지. 그냥. 따라해요. 벤츠는 그럼 벤츠 S 클래스는 그럼 아하, 뭐 창피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게 답이면 그거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여기 USB-C가 아니고 USB-A. A가 두 개. 두 개. 앞쪽에도 또 USB-A가 두 개. C타입 하나 정도는 있을 법한데요, 그죠? 근데 또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기는 할 거예요. 그렇죠. 연세 있으신 분들.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좀 C로 넣어주시죠. 인테리어 조금 더 보면요. 인테리어의 왼쪽에 요게 아주 독특한 지점이네요. 저게 진짜 독특하다 못해 자동차에서 이런 감성은 제가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이런 아날로그적인 것이 그렇죠. 있다니. 뭐 나름대로 디지털로 넘어가는 거를 조금 완화시키는 거? 뭐 이런 의미에서 이런 걸 넣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네네. 자동차 인테리어는 꽃병이었어요. 네? 폭스바겐 비틀에 꽃병이 이렇게 시험관처럼 이렇게 있었어요. 그 안에 꽃을 넣어놓으면 꽃이 자라는 완전 거지. 제 스타일인데요? 그렇죠.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너무 꽃병. 괜찮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다이얼이 하나 있는데 네.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이죠. 그렇죠. 드라이브 모드 포르쉐처럼. 다이얼이 여기 있는 거. 전 좋아 보여요. 저도 작동해보고 싶습니다. 페라리도 여기 있고, 네, 여기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이 그 전까지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맞아요. 기능이었는데 얘는 이제 아무래도 전기차니까 그걸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여요. 네.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전기차는 잘못하면 어지간한 운전자들이 사고 내기 쉽습니다. 토크가 너무 세요. 너무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일반적인 경우는 좀 속도를 좀 줄여놓는 줄여주고, 거, 네. 파워를 줄여놓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여기다 붙여놓은 것 같아요. 실제 운전할 때 드라이브 모드 잘 변경 안 하게 되지 않나요? 근데 테슬라 같으면은 하거든요. 테슬라 너무 세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운전하게끔 하려면 이걸 좀 낮춰야지. 바꿔줘야 되는. 그렇겠네요. 이 영상에서는 앞쪽을 열지 않았는데 사실 이거 열면 이 안에 뭐 들어있을까요? 트렁크. 그쵸. 여기 엔진 이러시는 분 계신데 엔진은 전기차니까. 없고요. 네, 여기 네. 프렁크를 만들어 넣었어요. 근데 프렁크 사이즈를 보면 일단 열어 보이질 않았잖아. 왠지 크게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너무 작아서 안 열어 보인 것 같아요. 열면 그런가요? 네. 24리터. 24리터? 너무 작은데요? 네, 그리고 여기에 뭔가 엔진룸처럼 뭐가 이렇게 막 보여요. 굳이 이렇게 다 보여. 그러네. 왜 그랬을까요? 정비성 그쵸, 정비를 쪽에서 할 때 용이하도록 한 거 한 것 같은데 같은데요. 네. 그래야 됐나? 굳이 그래야 했나 싶어요. 사실 그러니까 프렁크란 느낌보다는 요 느낌은 그냥 엔진룸 가운데다가 조그만한
함을 넣어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뭘 넣어야 할까요? 24리터면 어느 정도냐면 네. 이 사진보다는 좀 클 거예요. 그쵸, 사진보다 클 것 같아요. 사진보다는 좀 크게 느껴질 텐데 아마 생수로 따지면 한 4개 넣으면 4개 정도. 4개, 6개는 안 들어갈 것 같고 네. 그 정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마트 같은 거에서 뭐 시장 같은 거 보고 이런 데다 넣어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시장 보고 이렇게 넣으시면 아마도 집에 올 때쯤엔 요리가 돼 있을 거예요. 너무 여기 뜨거워서요. 따뜻해질 거야. 여기가 따뜻해질 만한 그런 네.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도는 높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게 있고요. 오! 충격. 우와! 와, 충격적이다. 와. 이거 벤츠! 벤츠 느낌. 네, 벤츠 살짝 느낌 있죠. 살짝 낭낭한데요? 낭낭한 건 뭐야? 낭낭한 건 뭐야? 근데 벤츠랑 가장 다른 점이 있어요. 벤츠는 여기 써있기를 R&D라고 써있어. 맞아요. 이거 왜 DNR이죠? 뒤에 날. 아, 소생금지. 소생금지. 시테이트. 심폐소생술을 거부한다? 네. 근데 왜 굳이 순서를 바꿨을까요? 그러니까 요걸 돌렸을 때, 요렇게 했을 때 앞으로 간다. 요렇게 했을 때 뒤로 간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그렇다. DNR이라고 썼는데요. 요게 도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놨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맞아요. 요게 왜 DNR이라고 이렇게 쓴 거야? 위아래도 아니면서. 아마 많은 우려도 있을 것 같고 여기 엄청나게 많은 멘트가 나올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게 멀다 그런 생각이 들 아하. 거예요. 저처럼 가깝게 잡는 사람은 그렇게 멀지 않은데 아마 이렇게 멀리 앉는 분들은 핸들보다 저기 멀리 있으니까 조금 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없어졌으니까 이 디스플레이를 봐야 되는데 네. 디스플레이 예쁩니까 이 모니터? 이 모니터가 홈 IoT 할 때 오! 그거 조정할 때 그 느낌 아닌가요? 그죠? 맞네. 약간 집에서 KT나 뭐 네. SK나 이런 데서 무료로 껴주는 그런 모니터. 맞아요. 그런 거 아우디 같은 그런 임베드된 네네네. 느낌이 아니고 이거 혼자 떠 있으니까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네요. 사이드 미러 이거 조정하는 법 아세요? 어떻게 조정하죠? 이 터치를 갖고서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터치. 터치. 물리 버튼이 하나도 없죠. 물리 버튼이 네. 없으니까. 아우디도 그래요. 네. 아우디도 이게 사이드 미러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터치로. 맞아요, 터치로. 실제로 카메라에 찍히는 거는 굉장히 넓은 범위고 그 중에서 일부분을 이렇게 움직이게 맞아요. 하는 거죠. 근데 이 사이드 카메라 미러의 장점은 정말 시야각이 넓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정말 내가 원하는 곳을 꼭 맞아요. 비춰주고 그리고 사각지대가 정말 사각지대 없고. 정말 제거되는. 네. EV 스타트 스톱 버튼이 여기 있네요. 그렇네요. 나쁘지 않고, 그리고 옆에 디스플레이가 조금 있는데 뭐 디지털 디스플레이 같은 거 아니고 네. 이런 식으로 각각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불이 켜지는 방식으로 돼 있네요. 이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봤던 현대차의 그 이미지랑 크게 큰 다르지 차이가 않아.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무난하네요. 네, 무난해요. 무난한 느낌. 얘는 뭐 평범하네. 오. 이게 아까 온라인 생중계할 때 많은 분들이 많은 논란이 지적하셨던 됐던 99%인데 279km 간다고? 뭐냐 대체. 야, 이거 주행거리가 그러면 그러니까 280km 된다는 얘기냐? 말이 되냐? 그런 그러니까요. 얘기였는데 밑에 V2L이 떠 있죠. 그러니까 차에서 뭔가 네. 전기를 끌어다 쓰고 있다. 맞아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주행 습관도 관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영상에서는 끌어다 써서 하고 있던 게 커피 포트를 연결하는 거였는데 몰라.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279km 간다 써 있는데 이건 아마 네네네. 롱레인지는 아닌 것 같고 네, 맞아요. 기본 모델의 키로수를 아마 실수로 노출시키신 것 같아요. 베젤만큼 안에 액정도 네. 화이트 색상 컬러여서 좀 새로운 느낌 들지 않나요? 그렇죠. 네. 이게 테마로 선택하게 돼 있는데 네. 지금 봤을 때는 베젤의 컬러에 맞춰서 그런 흰색으로 것 같아요. 하는 테마도 있고 검정색으로 하는 테마도 있는데 저는 흰색 테마가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이 차에는. 저도요. 네. 인테리어가 하얘니까. 맞아요. 인테리어는 근데 하얀색과 검정색이 또 있을 겁니다. 검정색 인테리어를 선택하게 되면 시트는 검정색으로 되고 도어 트림도 다 검정색이 되는데 문제는 요 디스플레이는 화이트 베젤. 화이트야. 이상할 것 같아. 그럼 이상할 것 너무 같아요. 튀겠는데요? 네. 너무 튈 것 같아. 형 화이트 좋아요? 저는 화이트 성애자죠. 그래서 좋아요. 좋죠. 아, 애플 느낌.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를 했군요. 사실 아이패드도 검정색도 있지만 화이트도 있으니까. 그렇죠. 검정색은 베젤이 없어서 좋고 화이트는 맞아요. 좀 환해 보여서 좋고. 네. 의외로 또 검정색 관리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지문 같은 게 맞네. 많이 묻어나는 느낌인데 네. 화이트 색상은 오히려 싹 닦아주면 잘 안 보이는 요런 게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화이트 테마를 해놓으면 사실 지문 찍혀도 안 보입니다. 그렇네요. 네. 사실 그래서 테슬라도 화이트 테마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그 지문 닦기 모드가 따로 있어요. 지문 닦기 모드를 네. 켜면 까맣게 돼서 거기서 지문을 닦는 거지.
네, 말씀드리는 순간 재원이 공개됐어요. 원래부터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사실들일 네. 거예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네. 보면 휠 베이스, 랭스, 뭐 위스, 3m. 하이트 뭐 이렇게 있네요. 그런 게 있고 부트 카고 트렁크를 어. 영국사 하면 부트. 부트라고요. 프론트 트렁크는 57리터 or 24리터. 24. 아까 보여드린 그 아. 트렁크는 AWD 모델에 그러네요. 한해서 그 정도로 작은 것 같고요. 아. EWD 후륜구동 같은 경우는 좀 더 57리터로 훨씬 더 크네요. 커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정도라면 그렇게 부족하진 않을 거예요. 57리터면 보스턴백 같은 거 한 2개 정도 들어갈 수 들어가요? 있는 오. 기내용 가방도 어쩌면 들어갈지도 모르겠는 딱 맞는 기내용 가방이 아마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맞아요. 그런 걸로 아마 넣을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플랫폼은 뭐 어쩌고 저쩌고. 드라이브 레인지 470에서 480. According to WLTP. 섭섭하네. 네, 섭섭합니다. 네, 섭섭해요. 우리 기준으로는 몇이 될까? 400? 아까 230? 230 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롱레인지 스탠다드 이렇게 있고요. 롱레인지 스탠다드의 주행 거리, 속도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됐네요. AWD는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5.2초. 네. 가장 빠른 게 5.2초예요. 5.2초면 그러네요. 테슬라 모델 Y와 비슷하다. 비등한 롱레인지랑 느낌. 비슷하다. 스탠다드 레인지는 8.5초. 후륜일 때. 네, 그죠? 흐린일 때 8.5초. 8.5초면 정말 느릴 것 같은데 그렇게 느리진 않아요. 약간 여기서 우리가 아리까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롱레인지랑 스탠다드 레인지가 이 두 개가 구분돼 있고 네. 2륜구동, 4륜구동은 옵션이란 말이죠. 가격이 그러면 가격이 훨씬 비쌀 텐데 그렇죠. 6천이 넘을 텐데 일단 AWD는 네. 이게 옵션이면 환경부 보조금은 또 옵션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주는 거거든요. AWD가 6천만 원이 넘어도 환경부 보조금을 100% 받을 수 받을 있는 수 있는. 꼼수인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게 그게 되는데 나눠져 있는 걸 보니 네. 네, 그렇다면 조금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모터를 옵션으로 넣어준다면 그럼 테슬라도 모델 3 기본형이고 나머진 다 옵션이야 이렇게 논리로 전개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모터가 옵션이냐 아니냐는 제조사의 팜플렛에 맞춰서 가격표에 맞춰서 할 게 아니라 환경부가 보조금을 주는 입장에서 정말 공평하게 공명정대하게 정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해외 가격이 나왔어요. 그렇네요. 일렉트리쉬 유로 가격으로 58,995유로. 이야. 코나보다 그런데- 1유로 정도 비싸다. 그렇죠. 17,400유로 네. 더 비싸요. 굉장한데 코나 EV보다 2,300만 원 비싸다고? 1,300만 원? 많이 차이 나는데.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 2,300만 원이 더 비싸면 이거는 너무 큰 문제인데요. 이게 아마도 아이오닉 5의 풀옵션만 팔겠다 이 동네는 뭐 이런 그런 게 의미인가? 아닐까요? 네. 코나 일렉트릭의 기본 가격인 것 같고 아이오닉 5의 풀옵션 가격인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일 리가 없죠. 아마도 5천만 원 중반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보조금을 받게 되면 3천만 원 후반에 살 수 있다라는 게 그냥 중론 같아요. 그거보다 더 비싸면 사실 팔 수 없고. 그리고 또 희한한 게 있어요. 지금 미국하고 국내하고 배터리 사이즈가 조금 다릅니다. 뭐 큰 차이는 아닌데 조금 다른 걸로 표시돼 있어요. 미국에는 지금 배터리 사이즈가 77.4kWh 배터리로 지금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72.6kWh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배터리 사이즈가 조금 다르다는 거는 배터리 제조사가 다르다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브랜드가 한쪽은 LG, 한쪽은 SK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다른 게 아닐까라고 생각되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네.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정도 디자인이면 정말 사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회사에도 꽤 있잖아요. 그죠? 정핀이 사고 싶어요? 네. 사고 싶어요? 네. 뭐지? 잠깐만, 내 눈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이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것 같고 좋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연세가 있는 분들은 조금 거부감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받아 느끼실 수 있죠.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이게 베이직한 물건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플라스틱이 많은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가죽을 막 덧대고 이러진 않았으니까. 네. 아마 그런 것 때문에도 약간 거부감 같은 걸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현대차가 아주 새로운 시도를 한 것 같고요. 아주 네. 재밌는 차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엔 잘했다 박수 쳐주고 싶네요. 기존에는 뭔가 남의 눈치를 본다거나 아니면 네. 남과 좀 비슷한 차를 만든다 이런 정도로 조금 한계가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남과 다른 차를 만든다. 그리고 안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동차를 네. 만들었다. 이런 부분에서 현대차가 어쨌든 네. 굉장히 용감한 결정을 내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오닉 5의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포니의 컨셉트카를 또
약간 그 모습을 따왔잖아요. 45 컨셉트. 네, 처음으로 현대차가 우리는 우리의 자동차를 생산하겠어 라고 만든 브랜드가 바로 폰이잖아요. 첫 번째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자동차. 네, 사실은 엄청난 역사적인 순간이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 친구도 아이오닉 5도 현대차가 자기들이 이제 전기차를 제대로 생산하겠다 이런 거에 시도탄을 던지는 딱 그 포니의 그 임팩트를 가지고 온 자동차라고 생각해요. 그 포니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온 자동차일 네. 것이다. 오, 훌륭합니다. 네. 훌륭한 해석이에요. 지금까지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저는 차바사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차봤어용도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쿨링 시트? 쿨링 시트 찾고 있는데 없어요. 쿨링 시트 버튼이 없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설마 쿨링이 안 될까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를 어디다 숨겼을까? 통풍이 없나? 에이, 설마.